2025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모두가 평온한 휴일을 준비하던 그 시각에 대한민국 외환시장은 거대한 폭풍의 눈 속에 있었습니다. 평온하게 1480원대를 횡보하던 원달러 환율이 단 몇 시간 만에 30원 넘게 수직 낙하하며 1450원대로 주저앉는 기현상이 발생했습니다. 국제적인 돌발 이벤트도 한국 경제의 갑작스러운 체질 개선도 없던 상황에서 벌어진 이 급락은 시장 참여자들에게 강력한 의구심을 던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현상을 두고 보이지 않는 손이 아닌 정부의 매우 거칠고 강력한 손이 직접 개입했다는 사실을 확신하며 혀를 내둘렀습니다. 환율이 이토록 급격하게 요동치면 수입 물가부터 기업의 실적까지 모든 경제가격 체계가 뒤흔들리기 때문에 대중의 관심은 뜨거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정부의 개입을 미리 알아낼 방법은 없는 것인지, 그리고 한번 꺾인 환율이 과연 내년에도 계속해서 하락 안정세를 유지할지가 관건입니다. 오늘 우리는 2025년 연말을 뜨겁게 달군 환율 급락 사태 뒤에 숨겨진 3단계 비밀과 정부의 복잡한 셈법을 심층적으로 파헤쳐보려 합니다. 먼저 정부가 평소에는 시장 자유를 존중하다가 왜 유독 연말이라는 특정 시점에 이토록 필사적으로 달러를 쏟아부었는지 그 내막을 살펴봐야 합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발표하는 수많은 거시경제 지표와 통계들은 대부분 연말 종가를 기준으로 산출되기 때문에 이 수치는 국가의 성적표와 다름없습니다. 12월 30일의 마지막 환율 종가가 얼마로 기록되느냐에 따라 국가 통계뿐만 아니라 수많은 대기업과 금융기관의 한해 농사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절묘한 개입 타이밍을 미리 읽어낼 수 있는 힌트는 이미 차트 속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으며 우리는 그 흔적을 추적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렇다면 1월이 되면 환율은 계속 낮은 수준을 유지할까요? 아니면 정부의 힘이 소진된 틈을 타 시장이 다시 환율을 밀어 올리게 될까요? 이번 개입 과정에서 국민연금의 환해지 전략이 동원되었다는 분석이 지배적인데, 과연 국민들의 소중한 연금 자산에 손실은 없는지도 점검이 필요합니다. 최근 환율 차트를 다시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면 1480원대에서 요지부동이던 그래프가 갑자기 낭떠러지로 떨어지듯 1450원까지 밀려 내려간 것을 확인합니다. 거대한 경제적 충격이 없었음에도 발생한 이 인위적인 급락은 마치 정지해 있던 물체를 누군가 강제로 밀어버린 것 같은 인상을 시장에 남겼습니다. 환율이 조금이라도 다시 고개를 들려고 하면 어김없이 대량의 달러 매도 물량이 쏟아지며 가격을 짓누르는 모습은 전형적인 당국의 개입 패턴입니다. 이번 사태에는 정부의 외환 보유고뿐만 아니라 국민연금의 막대한 자금력까지 동원되어 시장의 상승 압력을 억제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게 점쳐집니다. 정부 개입의 결정적 힌트는 12월 22일과 23일 사이 차트가 마치 톱니바퀴처럼 지그재그로 움직이며 심장 박동수처럼 지저분하게 변한 구간에 있습니다. 이러한 미세한 지그재그 패턴은 외환시장에서 투기 세력과 방어 세력이 아주 좁은 가격대에서 사활을 건 전쟁을 벌이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마치 영화 반지의 제왕에서 간달프가 지팡이를 내리치며 더 이상 지나갈 수 없다라고 외치는 것처럼 정부는 시장에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 지그재그 패턴은 정부가 본격적인 물량 폭탄을 던지기 전 시장의 체력을 테스트하는 일종의 예비 경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시장 참여자들이 1485원 위로 베팅할 때마다 즉각적인 매도 주문을 넣어 이 선을 넘으면 손해를 볼 것이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누르려는 정부의 의지와 더 높이 올라가려는 시장의 탐욕이 정면으로 충돌할 때 차트는 날카로운 톱날 모양을 그리며 비명을 지릅니다. 톱니바퀴 차트가 유지된다는 것은 정부가 뒤로 물러설 생각이 전혀 없으며 필요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강력한 선전포고와 같습니다. 정부는 반복적인 개입을 통해 시장의 매수세가 얼마나 강한지 측정하고 환율을 끌어내리는 데 필요한 정확한 달러 물량을 계산합니다. 충분한 데이터를 확보한 정부는 드디어 매도 버튼을 깊게 누르며 1485원에 형성되어 있던 1차 방어선을 아래로 밀어내기 시작합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아침, 정부의 두 번째 타겟은 1460원이었으며 시장이 이 선을 건드릴 때마다 가차없는 물량 공세가 이어졌습니다. 시장은 정부의 실탄이 얼마나 남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끊임없이 1460원 선을 두드렸지만 당국의 방벽은 생각보다 견고했습니다. 만약 이 정도의 파상 공세에도 종가 관리에 실패한다면 그것은 국가의 외환 관리 능력에 거대한 구멍이 뚫렸음을 자인하는 꼴이 됩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12월 30일인가? 왜 그토록 많은 달러를 소모하면서까지 연말의 마지막 가격에 집착하는 것일까요? 여기에는 국가와 기업의 장부를 실제보다 더 건전해 보이도록 만드는 이른바 윈도우 드레싱의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기업들은 해외 투자와 설비 도입을 위해 막대한 양의 달러를 빌려 쓰고 있으며 이 부채는 연말 종가로 평가됩니다. 환율이 1,550원일 때와 1,400원일 때 기업이 갚아야 할 원화 환산 부채 규모는 단숨에 10% 가까운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환율을 인위적으로 낮추면 기업의 재무제표상 부채 비율이 낮아져 마치 경영 실적이 개선된 것 같은 착시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은행들의 사정은 더욱 절박합니다. 은행의 건전성을 나타내는 BIS 자기자본 비율은 환율 변동에 극도로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환율이 폭등한 채로 한 해가 마감되면 위험 가중자산이 급증하여 은행의 건전성 지표가 수직 하락하는 위기를 맞을 수도 있습니다. 정부는 환율 방어를 통해 금융 시스템 전체가 겉보기에 평온하고 단단해 보이도록 마사지를 해주는 역할을 자처한 셈입니다. 국가 채무 비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는 대외 부채의 원화 환산 규모를 산출할 때 연말 환율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GDP 대비 채무 비율을 낮게 유지하여 대외 신인도를 방어하기 위해서라도 정부 입장에서 연말 환율 종가는 포기할 수 없는 고지입니다. 장부상의 숫자들을 예쁘게 다듬기 위한 이 치열한 노력은 사실 1월이 오면 다시 현실이라는 차가운 벽에 부딪힐 운명을 타고났습니다. 많은 분이 우려하는 1월의 환율, 대폭등 시나리오에 대해 정부는 나름의 정교한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다행히 1월 초에는 연말의 선적을 마친 우리 수출 대기업들의 달러 대금이 국내로 속속 입금되는 시기입니다. 해외 지사에 머물던 달러들이 본사의 결산을 위해 원화로 환전되면서 시장에는 자연스럽게 달러 공급이 늘어나게 됩니다. 정부는 이러한 계절적 요인이 주는 일시적인 안정감을 믿고 연말에 가용한 모든 화력을 쏟아부어 종가를 관리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효과는 어디까지나 임시 방편일 뿐이며 근본적인 체력이 회복되지 않는 한 환율은 다시 튀어오를 준비를 합니다. 시장은 생각보다 훨씬 영리하고 냉혹하기에 정부의 개입 여력이 바닥나는 순간을 호시탐탐 노리며 다음 공격을 준비합니다. 결국 1월 중순을 넘어 2월이 되면 인위적으로 눌러놓았던 환율과 시장의 실질적인 수요가 다시 한번 진검승부를 벌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과거의 사례를 통해 이번 환율 전쟁의 결말을 예측해 볼 수 있는데 1997년 외환 위기는 아주 뼈아픈 교훈입니다. 당시 정부는 바닥을 드러내는 외환 보유고를 무모하게 투입하며 환율을 막으려 했으나 결국 국가 부도라는 최악의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다행히 지금의 대한민국은 그때와 다릅니다. 우리 국민과 기업들이 보유한 달러 자산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해졌습니다. 국가 전체의 외화 유동성이 풍부해졌기 때문에 과거처럼 나라 곳간이 완전히 비어버리는 식의 파국은 오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의 기억을 되살려보면 정부의 개입이 얼마나 무력해질 수 있는지도 동시에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정부의 필사적인 방어에도 불구하고 환율은 1,570원까지 치솟았으며 시장은 정부의 통제력을 완전히 비웃는 듯 했습니다. 결국 환율 폭주를 멈춘 것은 정부의 직접 개입이 아니라 미국과의 통화 스와프라는 강력한 외부의 구원투수였습니다. 이처럼 글로벌 경제의 거대한 파도가 몰아칠 때 정부가 홀로댐을 쌓아 물길을 막는 것에는 분명한 물리적 한계가 존재합니다. 현재 우리가 직면한 상황은 과거의 급성질환과는 다른 서서히 몸을 좀먹는 만성질환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급성위기는 한 고비만 넘기면 회복되지만 만성질환은 약을 먹을 때만 잠시 증상이 완화될 뿐 근본적인 병세는 깊어지기 마련입니다. 정부의 개입은 통증을 잊게 해주는 진통제와 같아서 투약을 멈추는 순간 환율이라는 열병은 곧바로 다시 고개를 들게 됩니다. 더욱 위험한 것은 시장 참여자들이 정부의 약발이 떨어지기만을 기다리며 지연 전술을 펼칠 때 발생하는 부작용입니다. 투기 세력들이 정부의 실탄이 떨어질 때까지 시간을 끌며 베팅을 유지하면 결국 마지막에 웃는 쪽은 시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임시방편으로 환율을 찍어 누르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경제를 멍들게 하는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 치료하는 일입니다. 환율 방어 실패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한국은행이 시장의 경고를 무시하고 너무 많은 돈을 풀어버린 데에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현재 미국보다 낮은 금리를 무려 42개월째 유지하며 역사상 유례없는 최장기 금리 격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축통화국인 미국보다 금리가 낮은 상태가 이토록 오래 지속된다는 것은 우리 원화의 가치를 스스로 깎아먹는 일과 같습니다. 정부의 재정정책 또한 문제입니다. 보수와 진보를 떠나 무리한 감세와 과도한 적자 재정 편성이 환율 방어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미래를 위한 AI 투자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이를 위한 재원을 마련하는 방식이 오로지 빚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지출을 늘리려면 최소한 그 절반은 세금으로 충당하겠다는 책임감이 있어야 하며 빚으로 쌓은 성은 환율 폭풍 앞에 무력합니다.
흔히 청년들의 해외 투자나 기업들의 달러 보유를 환율 상승의 원흉이라 비난하지만 이는 원인이 아니라 결과일 뿐입니다. 시장 참여자들이 우리 경제의 거시적인 문제를 직감하고 스스로 자산을 지키기 위해 행동하는 것을 억지로 막을 수는 없습니다. 뇌에 문제가 생겨 발생한 두통에 진통제만 계속 먹는다고 해서 병이 낫지 않듯 환율 문제도 증상만 가려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증상을 억지로 누르는 동안 근본적인 병세는 더욱 악화되어 나중에는 어떤 약도 듣지 않는 최악의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개입이 반복될수록 우리 경제의 방어 여력은 소진되고 시장은 점점 더 정부의 능력을 불신하며 강한 상승 압박을 가할 것입니다. 이번 연말 개입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국민연금의 환해지 전략 역시 결코 공짜로 얻어지는 마법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국민연금의 환해지란 쉽게 말해 지금 시점에서 원화를 담보로 달러를 빌려오는 계약이며 여기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릅니다. 3개월 뒤에 다시 교환하는 조건으로 달러를 빌리면 그 기간 동안 우리는 달러 금리에 해당하는 높은 이자를 지불해야 합니다. 달러 금리가 원화 금리보다 훨씬 높은 지금 상황에서 이 금리 차이만큼의 손해는 고스란히 국민연금의 비용으로 쌓이게 됩니다. 국민연금이 역대급 수익률을 올렸다는 소식에 안심하기 쉽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장부상의 평가 이익일 뿐 실제 현금은 아닙니다. 반면 환해지를 위해 지불하는 막대한 비용은 매달 실제 현금으로 빠져나가는 실질적인 손실이며 이는 연금 고갈을 앞당길 뿐입니다. 결국 정부의 환율 방어를 위해 국민의 소중한 노후 자금이 매 순간 보이지 않는 곳에서 깎여나가고 있다는 냉혹한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장부를 예쁘게 꾸미기 위해 지불하는 이 비싼 대가는 언젠가 우리 국민 모두가 나누어 짊어져야 할 무거운 짐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의 화려한 환율 급락쇼는 끝났지만 우리에게는 경제의 민낯을 직시해야 하는 차가운 현실이 남았습니다. 만약 1월 중순 이후 환율이 다시 용수철처럼 튀어오른다면 연말의 개입은 그저 수조 원을 들인 일시적인 마취제였음이 증명될 것입니다. 시장이라는 거대한 강물은 잠시 둑을 쌓아 막을 수는 있어도 결국에는 자신의 물길을 찾아 흘러가기 마련이라는 진리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진정한 환율의 안정은 정부의 강압적인 명령이 아니라 우리 경제의 실질적인 경쟁력과 건전한 재정에서만 나옵니다. 앞으로도 차트에서 우리가 살펴본 톱니바퀴 모양이 나타난다면 그것은 시장의 최전선에서 울리는 강력한 경고음으로 이해하셔야 합니다. 1,460원이나 1,485원 같은 특정 가격선을 지켜보는 것은 투기꾼들만의 영역이 아니라 내 자산의 가치를 지키려는 모두의 과제입니다. 정부가 국민연금을 동원해 장부상의 숫자를 마사지할 때 그 이면에 숨겨진 기회비용은 결국 우리 세대의 미래와 맞바꾼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지정학적 변화와 경제 주기가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회전하는 격동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부가 환율을 눌러놨으니 안심해도 된다는 막연한 믿음은 변화무쌍한 금융시장에서 가장 위험한 도박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뉴스 헤드라인 너머의 본질, 즉 한미 금리 격차와 경상수지, 그리고 국가 채무의 질을 스스로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더 이상 1997년의 나약한 국가가 아니지만 그렇다고 미래를 낙관하며 주저앉아 있을 만큼 한가한 상황도 아닙니다. 개인이 달러 자산을 보유하는 것은 애국심의 문제가 아니라 변동성 높은 시대의 가족의 생존을 위한 지극히 합리적인 방어 기제입니다. 정부의 역할은 인위적인 개입이 아니라 원화가 강세일 수밖에 없는 튼튼한 경제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집중되어야 합니다. 2026년을 향해 가는 지금 대한민국 경제의 진정한 회복 탄력성을 시험하는 거대한 무대는 이제 막이 올랐을 뿐입니다. 과연 당국은 뼈를 깎는 구조개혁의 길을 택할까요? 아니면 중독성 강한 단기 처방의 유혹에 다시 한번 굴복하게 될까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우리 원화가 세계 시장에서 신뢰받는 화폐가 될지 아니면 불안의 상징이 될지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환율 개입의 메커니즘을 이해한다는 것은 정부가 보여주는 화려한 윈도우 드레싱 너머의 진실을 볼 수 있는 눈을 갖는 것입니다. 화려한 수식어로 치장된 통계보다는 차갑고 객관적인 데이터에 집중하고 설명되지 않는 급격한 움직임에는 늘 의구심을 가지십시오. 환율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으며 이 전쟁터에서 살아남기 위한 첫걸음은 누가, 왜, 어떻게 시장을 움직이는지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여러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자산은 폭풍우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는 명확한 경제적 통찰력입니다.